복잡하게 하면 되는 거죠. 자리 확보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만큼 뭔가 색칠해 주는 것까지는 해요. 그 다음에 락을 풉니다.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걸 내가 자리를 아직 예매 완료는 안 됐지만은 예매하려고 하고 있다는 마킹을 해주고 푸는 겁니다. 그럼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갔을 때 이게 예매가 완료는 안 됐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이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거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얘기한 건 좀 간단하게 마킹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집니다.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자원 사용하는 것들 락을 걸고 풀고를 많이 해가지고서 실행 시간도 길어지고 자원의 이용률도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선정을 안 하게 락을 걸면 됩니다. 이것도 넌센스라고 했죠. 락을 걸었는데 누가 뺏어가서 그냥 써버려요. 선정을 해버려요. 그럼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락이 아니잖아요. 문제예요. 여기서는 좀 더 막 좀 이런저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걸 요청을 하면 이걸 풀어준다 막 이렇게 했어요. OS가 이걸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제. 사실 이거는 이런 말은 가능하다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이걸 얻기 전까지는 못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거니까 좀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무조건 줘버리면 이 R1 자원에 대한 일관성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을 보장하기 위한 코딩을 해놓고 이걸 풀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될 텐데 역시 OS도 복잡해지고 OS도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고 코딩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있는 게 뭐냐면 순환 대기입니다.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락이 안 생기게 하자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복잡한 락을 한다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이게 서로 락이 이런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대들 락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다라면 자원할당 그래프 이런 걸 복잡한 건 그렇게 그리고 아니면 머릿속에 그릴 텐데 했다라면 이런 코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코딩 얘가 우리 생각하는 철학자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락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또 저놈이 얘를 가지고 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홀스 번째 그 철학자는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락을 걸고 짝수 번째 철학자는 오른쪽에 있는 걸 락을 걸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러니까 충돌이 여기서 이 두 사이에 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건너뛰고 이 두 사이에 나고 하나 건너뛰고 이 두 사이에 충돌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충돌 졌다 하더라도 이 두 개를 가지거나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규칙을 꼬리가 생기는 규칙이 아니라 락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락을 거는 오버랩은 똑같아요. 사실 오버랩 똑같은데 규칙을 약간 바꿈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안 생기게 이렇게 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코딩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코딩을 해야 되는데 홀드 앤 웨이트가 안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서큘러 웨이트는 안 생기게 락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홀드 앤 웨이트는 하면서도 홀드 앤 웨이트는 하도록 코드를 만들면서도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서 서큘러 웨이트가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이제 실제 만약 코드에서 복잡한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이 그냥 뭐 웬만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고민해야 될 건 안 생길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상호 인터랙션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또는 같은 클라이언트끼리도 여러 개 클라이언트들이 뭐 공유 데이터를 막 빈번하게 막 접근하는 이러한 코딩을 해야 되는 앱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동기화 생각해야 되고 그때 데드락이 생길지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든다면 이런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는 규칙을 바꾸는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1번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자원과 프로세스의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데드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엇갈려서 막 하는 거죠. 두 개 이쪽 두 락을 해야 되는데 순서를 엇갈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 데드락을 방지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프로그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피는 안 생기게 하는 거고 이거는 OS가 하는 거예요. OS가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우리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놓는데 매번 아까 자원할당 그래프라는 게 스냅샷이라고 얘기했죠.
매번 스냅샷을 찍어요. 락을 할 때마다 스냅샷을 찍습니다. 락을 할 때 스냅샷을 찍어가지고서 지금 현재 데드락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락을 걸지 이 정보를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뒤에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 순서로 스케줄링이 돼가지고 락이 걸리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이 락을 건 게 데드락에 영향을 안 미친다 라고 하면 락을 걸게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이 락을 안 걸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쉽지 간단하지는 않아가지고 여기 세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스냅샷을 찍어봅니다. 찍어봐가지고 뒤에 어떤 식으로 락을 걸더라도 데드락이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걸 세이프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이에요. 세이프면 반드시 데드락이 안 걸려요. 그런데 세이프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데드락이 안 걸리고 데드락이 걸린 상황은 실제로는 조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석은 이걸로 분석하는 거죠. 이걸로 분석해가지고 언세이프하다 보면 지금 락을 활용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원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세마포 때 뮤텍스트 얘기하면 자원이 언락 상태인데 데드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OS가 그 시스템 API가 락을 안 걸어주는 거죠. 웨이트를 시키는 거죠. 다른 이전에 했던 프로세스가 뭔가를 하나 다른 걸 리턴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 락을 해도 세이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데드락 회피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고리즘을 자원 할당 그래프에서 이런 자원 할당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이제 추가할 거는 앞으로 현재 스냅샷은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지는데 앞으로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점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재 스냅샷 딱 찍어보고 점선으로도 다 그려봐요. 앞으로 할 것들을 다 그려보고 아마 대부분의 이건 워낙 자원활동 그래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전체 실행 시간에 대해서 자원활동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대부분 다 데드락이 생기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데드락이 생겼다 안 생겼다 판단하는 거고 현재 상태 그려보고 앞으로 생길 거 이렇게 해봤는데 데드락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요청한 예를 들어서 이거겠죠. 현재 요청한 거에 대해서 락을 허용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회피이고 이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고 이걸 이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쫓아가는데 이제 그래프 서치 알고리즘을 취한다고 했는데요. 그래프 서치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n의 제곱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유명한 이건 용어만 알고 싶죠. 유명한 알고리즘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리소스 알로케이션 자원 할당 그래프를 서치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뱅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을 때는 이 서클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가 필요 충분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걸 하면 됩니다. 근데 인스턴스 2개 이상일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인스턴스가 2개 이상일 때는 뱅커 알고리즘을 돌려요. 이 뱅커 알고리즘 또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뱅킹이라는 게 은행이라는 게 이 고객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 다음에 상환을 하고 거꾸로 예금을 하고 이제 돌려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은행원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역시 자원이에요. 자원을 할당해주고 고객한테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자원을 돌려받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럴 때 이게 뱅클런이 안 생기게. 그러니까 리소스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빌려주는 걸 한 사람한테밖에 못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은행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조금, 이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벌릴 수 있죠. 인스턴스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뱅클런이 안 생기게 그걸 빌려주고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못 빌려주고 기다렸다가 상환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행원, 뱅크가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과 지금 얘기한 자원할당에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것과 그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뱅커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뺐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그 뱅커 알고리즘 설명하려고 슬라이드를 넣었는데 저는 넣었다가 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보면은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것도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락이 걸리더라도 데드락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
그래서 그게 안전한 상태면 현재 락을 허용해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유명한 용어예요. 뱅커 알고리즘.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아마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니까 설명은 알고리즘까지 설명 못 들어도 그 데드락을 얘기할 때 뱅커 알고리즘을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컴퓨터 공부해서 거의 졸업한 애들도 모르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말이 웃기죠.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3학년 때 배운 뱅커 알고리즘을 못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대학원에서 이런 리소스 관련된 이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탐지는 이제 현재 상태 대략입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거보다 쉽죠. 오히려 거꾸로 이거보다 쉽습니다. 느낌 알죠? 이거는 현재 상태에 대해 가지고 데들락이 당연히 현재 상태 데들락이 없겠죠. 근데 앞으로 데들락이 있을 것이냐를 막 만들어내는 분석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고, 이거는 탐지 알고리즘은 회피 알고리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현재 상태만 딱 고정, 현재 상태니까 정선이 없어요. 정선 없고 현재 상태에 데들락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원이 하나만 있으면 그 자원했던 그래프에서 서클이 있는가 그 그래프 서치해보면 되는 거고, 뒤에 보면은 탐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건 뱅커 알고리즘의 더 약간 축소판. 이해돼요? 뱅커 알고리즘이 약간 축소판. 그 다음 회복은 만약에 탐지 알고리즘 제대로 돌았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이제 데들락을 풀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탐지했다라면 사실 그 다음에는 일단 OS로서는 쉬워요. 누가 한 놈이 욕심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요청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비설명 얘기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인터럽트 시켜가지고 풀어줘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폴 전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럼 데들락을 풀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데들락보다 낫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억제스러운 사회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사실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안 풉니다. 아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죠. 풀면 되는데 그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종료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종료시켜도 사실 무작정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종료를 시켜서 데이터를 풀 때 다음번 실행시켰을 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료된 데부터 이렇게 다시 리커버할 수 있도록 뭔가를 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경쟁에서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OS에서는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디텍트 알고리즘 혹은 회피 알고리즘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피 알고리즘을 동작을 시키려면 일단 매번 락을 걸 때마다 모든 프로세스가 매번 락을 걸 때마다 자원 할당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책이나 이 알고리즘 복잡도가 n제곱입니다. 프로세스 개수와 자원의 개수의 합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그 계산 복잡도 배웠을 텐데 n, 로그 n 이렇게 배웠을 텐데 웬만한 의미 있는 알고리즘은 로그 n 정도의 아마 배울 때는 n제곱 알고리즘, n3승 알고리즘 이렇게 했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n제곱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 이게 이제 그거 외에 더 최적화된 알고리즘은 그렇게 하겠지만 돌리는 거 엄청나게 오래 됩니다. 계산 오래. 계산상의 시간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매번 락을 걸 때마다 판단하면 컴퓨터 시스템 무리한 작업이 됩니다. 또한 탐지하는 게 더 쉬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락을 딱 걸었을 때 되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락을 걸고 나중에 되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S 입장에서는 언제 딱 정확히 되돌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언제 됐는지를 모르고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렇게 해서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까지 이제 들어가냐면 데들락 검사를 언제 해볼 것이냐. 보통 우리 일반의 상식이라면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데들락 검사하는 거예요. 1초마다 한 번씩 n제곱의 그 복잡도 5n제곱 복잡도로 또 이런 자원 할당 그래프에 그 정보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무지무지 이제 느려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회복도 마찬가지로 종료한다고 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 회피나 OS가 주도적으로 이제 락을 거느냐 안 거느냐를 판단해주는 회피나 디텍트나 리커버리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 OS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 프로그래머가 예방을 해주는 거죠. 이 예방 중에서도 네 가지 조건에 보면 현실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순환 대기. 락을 걸 때 이게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될 수 있느냐죠.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기만 또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어려운 건 뭐냐면 코드 정적인 상태만 놓고 보면 동기와 실제 액션을 보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심지어 동기화 문제는 그 명령과 사이에 인터럽트 그 시점 꼬이는 거 그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드만 놓고서는 볼 수가 없고 아주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보수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방에 서큘러 웨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이것도 아마 그 강의 자료에 같이 포함된 거에 보면은 스웨이드 데들라.c라는 소스가 있을 거예요. 어카운트 트랜스퍼 같은 거기다 어쩌면 아마 내가 첨부한 소스에는 어카운트 트랜스퍼.c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초기는 이것도 과제로 제출했어요. 어카운트 트랜스퍼.c를 그냥 주고 여러분 여기다가 데들락 회피하는 코드를 어쨌든 수정하시오 뭐 이런 이제 과제였는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거 코드만 봐가지고는 알기 힘들고요. 코드가 하는 일은 이제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막 여러 개가 있고 여기 있고 고객이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객은 여기에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러니까 각 고객이 어디에든 다 모든 은행에 다 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은행이 있다는 건 다 어떤 식으로든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있다는 건 빼버리고 어떤 은행이든지 이렇게 이제 4명의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고객이 있으면은 4명의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한테 송금을 쓰는 거고 이 고객이 또 이 고객한테 송금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고객은 여기다 또 송금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서의 송금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수백만 건이 이제 송금이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뭐 몇 초 내에 수백만 건이 송금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렇게 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볼까요? 잘 보진 않는데 코드 이거는 뭐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코드를 보면은 다 커스터마의 자료 구조. 그래서 자기 아이디하고 현재 자기 잔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이 루프로 계속 돕니다. 루프로 계속 돌면서 두 개의 랜덤한 고객을 선택해요. 선택해가지고 하나는 샌더, 하나는 리시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샌더가 리시버 카운트에다가 그래서 보내줍니다. 보내준다는 것은 시뮬레이션 어떻게 했냐면 보내는 쪽은 빼고 받는 쪽은 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폐쇄된 상태에서 번호가 받고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많이 하더라도 각자의 장본이 달라질 수 있겠죠. 지만 전체 총합은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그걸 목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이제 송금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자료 구조 해놓고 코드는 뒤에 뭐 길어 보이긴 하지만 간단한데 이런 자료 구조 만들어 놓고 큰 루프를 하나 도는데 고객 2명 임의로 선택하고 송금할 값 임의로 선택해가지고서 송금하는 놈에서 빼주고 송금 받는 놈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로 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스레드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실제 이런 시스템에서 멀티 스레드를 하겠죠.
한 스레드가 아니라 멀티 스레드로 그 여러 그 동시에 얘 보는 거 동시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스레드 10개. 스레드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각 스레드가 방금 얘기한 그런 루프로 계속 도는 거죠. 이건 실제 상황이라보다는 이런 계속 성분만 하는 것을 그냥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결론은 폐쇄된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체 총액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딱 근데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그런 동기화 이런 거 개념 전혀 없이 방금 얘기한 대로 스레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스레드 만들어가고 샌더 랜덤하게 만들고 뭐 리시버 랜덤하게 만들고 보내는 값 랜덤하게 3개 랜덤하게 해가지고 트랜스퍼라는 함수에서 샌더, 리시버 이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값을 동기화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봤으니까 짐작이 일단 소스 보면은 초기 값은 100만입니다. 100만. 각 고객이 10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트랜스포 1000번 하네요. 1000번, 10,000번 이제 막 각 그 스레드가 이체를 해보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스레드 10개가 시작을 해가지고 각 스레드가 10,000번씩 계좌 이체를 해봐요. 그럼 결과를 찍어줘요. 결과 찍어보면 이제 계좌를 막 랜덤하게 하다 보니까 얘는 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100만, 105만 어쩌고저쩌고, 107만 어쩌고저쩌고, 85만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처럼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은행의 계좌 이체를 시뮬레이션 해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뭐 확률 분포도 막 이제 따져보고 좀 제대로 복잡하게 이제 해보는 진짜 이제 그러면서 해볼 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10명을 다 더해봤어요. 폐쇄적인 시스템이니까 더해도 가까운 답이겠지만 똑같이 100만이 10개, 1000만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더해보면 실제로 이거 더해보면 999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이번에는 1000만이 넘어가 버렸어요. 다시 또 1000만 넘어가 버렸어요. 999. 오히려 1000만 딱 떨어지는 것 찾기가 제대로 된 것 찾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이럴까요? 이거 답해야 돼. 왜일 것 같아요?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해야죠. 그렇죠. 코드에 버그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버그는 아주 높은 확률로 버그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동기화 맥락에 있잖아요. 동기화 이슈는 동기화 이슈는 공유 변수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이 맥락에서는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지만 공유 변수 SS의 이슈고 여기서 공유 변수는 뭐냐면 각자의 어카운트 내 어카운트 싱글 스레드로만 생각하면 이제 이런 작업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작업을 멀티 스레드로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얘가 얘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스레드에서는 어느 순간 얘를 1, 2, 3, 4, 1에서 2로 보내는 루프를 돌 거예요. 다음번에 다른 모습. 그런데 이때 다른 스레드가 1에서 3으로 보내고 똑같이 1에서 2로 보내고 이런 걸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얘는 3에서 1로 보내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때 되면은 이거 빼고 이거 두 개만 생각하더라도 1번의 어카운트 값 3번, 2번은 가까이 가는데 1번의 어카운트 값은 이 두 프로세스의 공유 변수거든요.
여기는 빼는 연산을 해야 되고 여기는 더하는 연산을 해야 돼요. 저기 꼬이면 잘못된 값 들어갈 수 있겠죠. 가져가지고 빼야 되는데 원래 있는 값에다가 더해서 써버릴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쓰게 되면 더한 건 효과가 없고 빼는 것만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랭크 트랜스파는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복잡하게 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 상황,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 중에서 이런 상황, 내가 하는 지금 이에서 이 스레드가 뭔가 공유하는 게 있는가 딱 파악하고 그럴 때는 동기화를 생각해야 된다. 또 이제 동기화에 좀 더 그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공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동기화 코드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화 코드를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동기화 코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과제로 옛날에는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스레드 펑션에서 소스, 샌더, 데스티네이션, 리시버, 성공 받는 놈, 보내는 놈 이거 선택하는 거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가 선택하는 거 여기서는 동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필요 없고 실제 그것을 액세스하는 어카운트 트랜스퍼 여기 보면은 하는 일을 보면 이거 아주 간단해요. 지금 동기화 코드가 들어가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원래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소스의 어카운트에는 이 어마운트를 빼주고 데스티네이션 어카운트는 이걸 더해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스레드들이 겹쳐가지고 이 공유면서 잘못 액세스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이걸 락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는 사실 여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다 락을 걸면 깔끔하게 풀려요. 자, 그런데 역시 이 유저 이거는 소스 유저의 어카운트고 이건 데스티네이션 유저의 어카운트죠. 이 전체를 다 묶어버리면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 데스티네이션 어카운트는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기 지금 여기처럼 여기 1번은 지금 공유가 되고 있지만 2번, 3번은 이때 굳이 락을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헤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락을 얘 락 없나? 얘 락 없나? 이렇게 이제 걸어주는 게 좀 더 효과되겠죠. 실제로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아마 이 코드 그대로라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락 동기화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 팀지 주의 깊게 해야 될 거는 락을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고 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가 굳이 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짧은 겁니다. 둘 다 공유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이제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이라면 얘 락 따라오고 얘 딱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데 좀 느려지겠죠. 이 코드가 보시면 이제 스레드 뮤텍스를 넣을 수 있고 데드락 프리벤션을 넣을 수 있는 코드가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코드가 읽기가 좀 힘든데요. 원래 코드는 그냥 이겁니다. 원래 코드는 이거 사이에서 락을 얘에 대한 락을 소스 어카운트에 대한 락을 하고 데스티네이션 어카운트에 대한 락을 하고 이건 밑에서 변수를 해서 한 다음에 이것들을 처리를 하고 뒤에서 락을 푸는. 근데 이렇게 복잡화된 이유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 여러분 C 코드에서 이렇게 코드 블락 구성하는 것을 if def로 하는 걸 써봤나요? C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뮤텍스 코드만 넣게 되면은 이런 거 복잡한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두 줄 소스에 대한 락, 데스티네이션 락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트랜스퍼
트랜스퍼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 데드락이 걸려요. 왜냐하면 소스 이제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막 이제 번갈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스에 대한 락, 데스티니션 락이 어느 놈이 소스가 될지 어느 놈이 데스티니션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소스, 얘를 갖고 있고 데스티니션 1을 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얘가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얘를 하고 얘가 데스티니션이 될 수 있어요. 서로 2개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슬립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억지로 막 데드락이 처음 막 해보니까 데드락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기게 하려고 막 여러 번 실험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 사이에서 인터럽트가 돼가지고 데드락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기 위해서 코드가 좀 복잡해졌어요.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코드니까 아까 어카운트 프로세서와 똑같은 어카운트 트랜스퍼와 똑같은 코드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틀린 값이 잘못된 값이 나옵니다. 이 코드에서 어쨌든 락만 들어가게 락만 들어가게 코딩을 바꾸죠. 그러면 스레드가 시작되고 10,000번 트랜스퍼 한다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락을 안 했으면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이 끝나요. 간단한 거니까. 뭐 우리 쭉 대충 짐작하지 락을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데드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난번처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번 트랜스퍼마다 버블스 모드로 메시지를 찍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습이 같은데 트랜스퍼하고 이제 데드락이 안 걸린 것처럼 또 보이죠. 이런 것도 일종의 또 효과인데 그 데모 신드롬은 아니고요. 이 락의 그러니까 데드락, 그러니까 동기화의 특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락이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데드락이 안 걸렸어요. 안 걸렸으니까 이 천만 정확히 나오죠. 자, 그러면 왜 이제 데드락이 안 걸리는지 이거 데드락이 걸렸네요. 이게 봤으니까 간단히 또 약간 곁다리로 코멘트를 하면은 처음에 제가 이 동기화 실습을 할 때 그 동기화 문제가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동기화 문제 생긴다 값이 틀리게 된다 이거 보일 때 프로세스가 하나인 경우에는 우리 그 5천만 번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있었잖아요. 5천만 번을 5개 스레드가 막 이렇게 1,000만 번씩 증가시키는 거 할 때 프로세서 CPU가 하나 코어가 하나인 경우에는 의외로 별 문제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프로세스를 4개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엄청나게 막 5천만 번이 돼야 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이 돼야 될 게 2천 얼마, 2,700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세스가 하나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5천만이 맞다가 틀려도 4천 몇 백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동기화라는 이 문제, 도메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보고 동기화 문제를 디버깅하거나 잘 인지하기 힘들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 일어날 가능성이 대부분 경우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예제로 들고 있는 거는 똑같은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PU가 1개일 때하고 4개일 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1개일 때는 얘가 스레드 사이에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니까 이 스레드는 멈춰있고 다른 스레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개가 있게 되면 4개가 진짜로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유 변수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프로세스 있을 때보다 CPU가 하나 있을 때보다 CPU가 4개 있을 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데드락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여기 아까 프린트F를 안 찍으면 거의 100% 그냥 바로 데드락 상황이 빠집니다. 중간에 꼬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레드에 매 트랜스퍼마다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몇 달러를 고객 몇 달러에서 몇 달러를 한다. 이렇게 데드락이 걸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전에는 안 걸렸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프린트F를 하기 위한 그 코드가 시간적으로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 컴퓨터 시스템 스케줄링으로 생각하면
심지어 웨이트까지 빠졌다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 간격을 넓혀주기 때문에 실제 확률적으로 아까 두 개의 락 사이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동기화예요. 그래서 동기화는 처음 설계할 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디버깅할 때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실제 코드에서는. 이거는 데모 코드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막 10,000번씩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버리는데 실제 코드에서는 실행하다가 어쩌다 한 번이에요. 전체 실행 코드 중에 이만큼이에요. 루프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한 번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서비스 출시를 했는데 1년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아무 문제가 1년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게 이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찾는 거 솔직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도 뭔가 서비스를 리리스하고 문제 당연히 생기겠죠. 아마 다른 요소에서 문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버그, 사용자가 달라있다거나 이런 다른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고 디버깅 해봐도 다른 버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리포트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내 서버를 이제 리스타트 시켜서 동작을 시키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객은 돈만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 그냥 돌립니다. 못해요. 못하는데 그나마 이제 하는 거는 돌렸는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주고 한 달 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못 찾겠어. 한 달 딱 되니까 그 개발자들 다 모아가지고 쥐어 짜듯이 일주일 밤새워가지고 찾으라고 했어.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럼 할 수 없어. 또 돌려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엔 일주일 만에 줍니다.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좀 통찰력이 있는 개발자나 팀장이면은 좀 더 이제 문제 시야를 좀 넓게 이렇게 보게 되겠죠. 사실은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버렸고 여러분 좀 더 얘기를 개발자로서 정말 훌륭한 개발자는 지금 여러분 넥스트 수준에서 어떤 친구는 막 좀 언어 많이 알고 해가지고 좀 더 웹페이지 멋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하니까. 저는 평생에 그런 코딩을 못 해봤어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실제 회사에서도 시간이 있어도 대학원에서도 연구도 꽤 이렇게 해보면 감탄하는 개발자들 있잖아요. 아까 막 코딩 잘하는 개발자는 정말 잘한다, 부럽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끔 하다가 정말 감탄하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한마디씩 하는. 이거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 이런 쪽을 보자 해가지고 한 3일 딱 디버깅을 딱 문제 찾아. 그럼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는 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디버깅 하는 일 보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리포트를 써놓고 콜럼버스가 자기가 쓰는 거죠. 근데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발자로 성공을 하기를 바랍니다. 코딩 기술자가 말이 쉽지가 절대 쉽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경험 많이 하는 것. 제가 인지했던 그 외에 다른 게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었을 텐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보면 지식이 필요하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경험 실제 개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문제를 막 맞닥뜨려 봐야 돼요. 문제를 디버깅하고 풀어봐야 돼요. 그걸 몇 번 반복해 보면은 문제를 푸는 기술이 생깁니다. 문제를 푸는 그 어떤 접근 방법이 생기죠. 그건 어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설명을 못하고 같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제 밑에 들어온 사람은 엄청 이제 굴리겠지. 그러면서 풀어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문제.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도록 합시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끝났지만 잠깐 쉬었다가 메모리 쪽 역시 앞부분 잠깐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